안녕하세요. 개미랑 노는 놈입니다. 오늘은 도둑개미인 붕개미를 위해서 채집해 놓은 이 곰개미를 제가 계속 이렇게 통해서 사육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봄이 돼가지고 사실 곰개미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. 왜냐면 밖에서도 곰개미 고치라든가 애벌레는 이제 채집할 수 있는 시기가 됐거든요. 그래서 이 곰개미를 이제 이사를 좀 시켜주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제가 이 곰개미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.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막 개미 사육을 시작한 분들이나 아니면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개미 사육 초보 분들한테 이 개미만한 개미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이 곰개미를 초보 사육자분들에게 추천하는지 그 이유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설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. 그러면 가볼까요? Let's go! 네. 사실 요게 이번에 곰개미를 이사시키려고 하는 사육장이고요. 요런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붕개미 사육할 때 하고, 요거는 곰개미를 이쪽으로 이사시켜 볼게요. Let's go! 정신이 없어 그 장관이에요. 이게 곰개미를 통사육해오던 케이스인데요. 크기는 가로 22cm에 세로 15cm 정도 되고요. 일개미가 엄청 늘어났죠. 처음 채집했을 때도 일개미 꽤 많았는데 이젠 이 통에서 사육하기에는 사육장이 너무 좁게 되었을 만큼 군체가 커졌습니다. 확실히 여왕이 10마리 정도 되는 군체라서 그런지 이 봄이 되면서 산란량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. 그런데 이 영상 제목처럼 왜 곰개미를 추천하느냐, 그것도 초보 사육자분들에게 왜 하필 곰개미를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우선 이제 막 개미를 시작하는 분들, 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미 사육자분들이 개미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. 사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개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쉬운 문제니까요. 네, 첫 번째로는 내 욕구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인데요. 사실 이거는 모든 반려동물을 키울 때 처음에 나타나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개미 사육에서의 대표적인 욕구라면 시도 때도 없이 막 보고 싶다, 막 이거예요. 잘 있나? 줬던 밥은 잘 먹었나? 여왕이 알을 잘 낳았을까? 혹시 죽은 일개미는 없나? 사육장엔 잘 적응하고 있나? 쓰레기 분리기 수거는 잘하고 있나? 뭐 이런 기타 등등 궁금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개미는 어떤지 봐야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. 그래서 초보 개미 사육자에게 잘 어울리는 개미는 스트레스에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. 이렇게 자주 들여다봐도 또 그리고 귀찮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개미여야 하는데, 곰개미는 보시죠. 이렇게 민감한 통에서 키워도 큰 문제가 없을 만큼 스트레스에 매우 강해 보입니다. 뭐 알도 잘 낳고 잘 사는 게 그 증거겠죠. 두 번째로는 같이 사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. 가족 중에는 분명히 개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? 네, 그냥 개미 자체, 기르는 것 자체를 싫어하겠죠. 근데 뭐 어쩌겠어요.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쩔 수 없죠. 뭐 내쫓을 수도 없고. 그냥 뭐 키우는 게 좋다는데 어쩌겠어요. 그냥 키우게 해줘야죠. 그렇지만 사육장 밖으로 나와서 개미가 탈출을 해서 거실이나 방에 기어다닌다? 이건 선 세게 넘은 거예요.
방바닥을 기는 순간 이건 뭐 개미나 바퀴벌레나 거의 동일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. 이게 뭐 우리 눈에나 이뻐 보이지 가족들은 그런 거 극혐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곰개미는 이렇게 기름만 발라놔도 탈출을 못합니다. 그럼 모든 개미가 이렇게 기름 바르면 탈출을 못하느냐? 아니죠. 기름이 아니라 탈크 가루나 플론 등 별걸 다 발라놔도 기어오른 애들이 있어요. 저도 몇 주 전에 이 왕주름 개미라는 놈이 탈출을 해가지고요. 문틈에 숨어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안 나오고 꼭 와이프만 집에 있고 막 와이프 눈에만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.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뭐 10년 이상 집에서 개미뿐만 아니라 뭐 나비애벌레도 기르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길러왔거든요. 그래서 그냥 꿀밤이나 등짝 스매싱 뭐 이런 걸로 그냥 마무리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탈출을 할 수 없는 곰개미로 시작하길 바랍니다. 잘못하면 이 개미랑 함께 집에서 탈출이 아니라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. 세 번째로는 여왕이 복수가 되면서 번식이 잘 돼야 한다인데요. 여왕이 한 마리면 일단 낳은 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개미 늘어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겠죠. 그리고 여왕이 또 많아도 일개미 빨리 안 느는 개미도 있어요. 그렇게 뭔가 속도감이 없으면 초보 사육자들은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초반에 흥미를 좀 잃을 수도 있거든요. 뭐 공부나 일도 마찬가지예요. 처음부터 흥미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. 대부분 하다 보니까 흥미가 더 생기고 또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것처럼 이 개미 사육도 초반에 흥미가 있어야지만 1, 2년 재밌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개미한테 애증이 생겨가지고 진짜 반려개미가 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초반에 흥미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른 로테이션이에요. 알도 잘 낳고 금방 애벌레랑 고치도 만들고 그게 이렇게 눈으로 팍팍 느껴지게 될 만큼 뭔가 성취감을 빨리 주는 거. 이게 되는 게 바로 곰개미거든요. 자, 네 번째로는 먹보존이 되어야 합니다. 먹는 거 보는 게 존나 잼나야죠. 이건 뭐 개미나 동물이나 사람도 잘 먹으면 이뻐 보여요.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. 참 복스럽게 먹는다. 이게 잘 먹으면 더 이뻐 보인다는 말 아니겠어요? 개미는 사실 더 그래요. 잘 먹는 개미가 그 어떤 개미보다 이뻐 보이는데요. 곰개미는 설탕물을 줘도 잘 먹고 곤충 젤리를 줘도 잘 먹고 밀웜을 줘도 잘 먹고 정말 먹이 반응 먹반이라고 하는데요. 이 먹반이 정말 좋습니다. 야, 그놈들 참 잘 먹으니 이쁘네요. 자,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요. 뭔가 재밌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뭐 잘 먹어서 막 쑥쑥 크고 잘 크니까 군체 커져가지고 막 사육장도 좀 바꿔보는 재미가 있고 또 탈출 안 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문제 없이 잘 키우다가도 이게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니면 또 이렇게 성격 급한 분들은 확 먼저 이렇게 달아올랐던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이게 또 이렇게 확 식어요. 급하게 오른 분들일수록 좀 빨리 식죠. 그럴 때쯤에 뭔가 좀 우리 개미에게 재밌는 어떤 걸 시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게 또 그 이후로 또 이렇게 후끈 달아올 수 있는 사육의 열기가 다시 한번 후끈 달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. 곰개미는요, 내가 좀 이제 개미 사육에 좀 익숙해졌다 할 때쯤에 야외에 있는 곰개미 군체에서 몇몇 친구들을 데려다가 투입해보는 재미가 있는데요.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치 투입이에요. 봄부터 가을까지 야외에서 곰개미는 엄청 흔하거든요. 돌 밑에서 곰개미가 들락날락 한다면 그 돌만 들추면 고치를 얻을 수 있어요. 난 그런 거 못하겠다. 그럼 개미 카페에서 곰개미 고치도 분양을 합니다. 이 곰개미 고치를 투입하면 우리 집 애들이
자기들 새끼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요. 그럼 일개미 갑자기 엄청 늘어나는 재미가 있는데요. 이게 생각보다 성취감이 장난 없어요. 고치는 늦어도 2주 안에 개미로 우화되기 때문에 그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는 또 쾌감이 있어요. 그리고 곰개미는 야생에서 몇몇 친구들이랑 공생을 하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요 개미 귀뚜라미예요. 실제로 보면 엄청 귀여워요. 이 친구는 엄청 빨라가지고 개미집 안에서 개미들에게 절대 잡히지 않아요. 네, 그러면서 개미들이 물어온 먹이라든가 뭐 개미 애벌레 등을 몰래 먹는데요. 등치가 조그만해서 뭐 지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. 여튼 개미집 안에 요 놈이 있으면 뭔가 더 보는 맛이 있다 할까? 또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맛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. 꽃등이 애벌레예요. 요 놈들은 저도 아직 채집에 성공을 못해서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데요. 개미꽃등에는 제가 올해 꼭 채집을 해서 다음에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할 거고요. 오늘 이렇게 왜 제가 곰개미를 초보 사육자분들에게 추천하는지 5가지 이유로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 봤고요. 사실 이 외에도, 이 5가지 이유 외에도 곰개미는 개미 중에서는 좀 큰 편이에요. 그러니까 당연히 관찰하기 편하다는 장점도 있고, 그리고 또 구하기 쉽다라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곰개미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려 봤습니다. 이제 저의 곰개미를 이 준비된 사육장으로 이사시켜 보겠습니다. 탐색장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기름을 바르고요. 새로운 사육장 내에 수분을 공급해 가지고 일개미들이 그 안쪽에 탐색했을 때 이곳이 이사 오기 딱 좋은 곳이네 하고 생각 들도록 하고요. 이쪽에도 세로용 사육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. 우선은 여기 메인 사육장에 개미가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채우는지 이렇게 상태를 보고 난 후에 여기 마개를 열도록 할게요. 왜냐하면 사육장이 이 군치에 비해 너무 넓으면 내부에 쓰레기장이나 뭐 또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것에 곰팡이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. 휴지를 찢어서 통에 있는 일개미들이 휴지에 이렇게 달라붙게 해가지고 새로운 탐색장에 이렇게 옮겨보도록 해볼게요. 이때 핀셋 중간에도 기름을 좀 이렇게 바르는 게 좋아요. 핀셋에 기어 올라오면 좀 귀찮거든요. 탐색장에 있던 일개미들이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시죠? 붉은색 아크릴 덮개를 덮어 놓으면 더 빨리 사육장 안으로 뭐 자리 잡겠지만 그러면 촬영이 좀 어려워요. 뭐 통사육에도 큰 문제가 없던 애들이라 이 정도면 뭐 안 덮어도 이전보다 훨 좋은 상태라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성공적으로 새로운 사육장으로 이사시키기 성공했습니다. 다음에는 야외에서 곰개미 고치를 채집해 가지고 투입해 보는 것도 이렇게 해볼 거고요. 또 아까 말한 개미 귀뚜라미나 꽃등의 애벌레를 채집해서 곰개미 사육장에 넣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.